중국 전승절에 나도 갔다 왔다. 네. 나도 좀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민주당에서 무려 3선 의원인데 네네네. 살면서 처음 봤어요. 완전 처음. 나는 정말 조남지 이런 처음 분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몰랐단 말이야. 지하 조직인 줄 알았어. 대한민국 3선 의원이다. 조남지 처음 들어보네. 너 처음 들었지? 예. 박정 의원님 박수로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매불쇼 처음 나왔습니다. 네. 우리 방문단 사이에서도 박정 의원님은 네. 분명히 중국을 너무 많이 하셔서 블랙 요원일 거다. 우리끼리도 화이트 요원이 아니라 중국 블랙 요원일 것이다. 지난달에 한 달 동안에 4번 다녀왔습니다. 그러세요? 중국 통이시군요. 중국 통이십니다. 의원님, 진짜 이거 굉장히 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쩜 그렇게 비밀리에 의정 활동을 하십니까? 하주가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네. 비밀스럽게 해야 됩니다. 정보위원처럼. 보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 살면서 처음 봤잖아. 진짜로 죄송하지만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하셨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박정호 의원님. 네. 원장입니다. 네. 오. 그분입니다. 박정호 학원. 그분이래. 그래요? 박정호 학원의 그분이네. 지금 댓글에서 난리 났네. 박정호 학원 오랜만이라고. 아니 어디 계신가 했는데 국회에 계셨냐고. 지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매불쇼에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 후회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조금 오늘 주제와는 또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 김준영 의원이 또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래도 또 입장을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 대변인 그 기자회견 이후에 처음 나온 조국 혁신당 의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매불쇼에 이제 첫 매불쇼에 출연입니다. 처음 나왔는데요. 예. 뭐 무조건 사과드리고요. 저는 내부의 12명의 의원 그리고 전 대표까지 이 부분의 처리에 완벽하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저도 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봤지만 뭐 피해자들을 돕고 피해자 위주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 미력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가 죄송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 그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참 두 분께는 죄송합니다만 매부쇼에 출연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얘기됐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좀 죄송한데 얘기가 좀 많이 됐는데 뭐 아무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박지원 의원 탓이 많아요. 한번 얘기하세요. 박지원 어르신께서 하루 먼저 귀국하시겠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상임위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 다음날 자오로지하고 딩샤샹 만나고 정식적인 외교를 하고 왔거든요. 그 중요한 일도 안 하시고 빨리 귀국하시길래 정말 그 상임위의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전에 들어오셨고 다 털어드셨어요. 진짜. 엠바였었는데 본인이 최선희 위원장 부른 것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부른 것까지 다 하니까 저희가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유명해지고 의원이면 아무도 모르죠. 이게 정부적 감각입니다. 정부적 감각. 속상합니다, 진짜. 사실은 제가 휴먼트 활동을 통해서 김정은이 이번에 전승절 참여한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한일 의원연맹에서 항일 유적지를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돌았는데요. 마지막 날 14일 날 중국 측에서 일반인인데 저한테 와서 술 너무 많이 먹고선 갑자기 포옹을 하더니 저기 북한 부의원이 와 형 그러는 거예요. 물론 중국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취했길래 이거 믿을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묻질 않고 15일 날은 우리 광복절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일, 17일, 18일을 다시 들어가서 휴민트 활동을 했습니다. 블랙 요원처럼. 블랙 요원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는데 그 요녕성 철도를 보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V2나 V3가 오면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열차 타고 오니까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달 전부터 누가 묵을 숙소를 보안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이거 개보수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지키냐 물어봤더니 중국 사람이 아니고 북한 요원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비밀스럽게 꼭 알려야 될 때는 알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정보 보고를 하셨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익히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 의원님을 통해서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매불쇼는 안 나왔지만 이런 활동을 하느라고 매불쇼 못 나왔습니다. 중요한 활동이시죠.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가보셨더니 뭐 일단은 북한의 반응이나 북한의 기류에 대해서는 좀 전에 박지원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중국 기류는 어떻던가요? 중국. 그 전에 박지원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더 다른 게 있는데요. 쑥스러워했어요. 쑥스러워. 북한이요? 북한 측에서 아. 매몰차게 한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보다가 고개를 쓱 돌리고 아.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 적대적 외면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 뭐 몇 년간 전 정부에서 망쳐놨잖아요. 외교를. 그렇습니다. 네, 북한을 맞죠. 적으로 완전히 규정하고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옛날 사람 만났다고 반가워 이럴 수는 없는 아. 거니까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중국 측은 보니까 제가 4번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내에 그 자오로지 그 상무위원장은 4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한국의 중요한 나라다. 같이 하고 싶다. 심지어 시진핑은 연인처럼 생각했어요. 워중 요니, 니중 요워.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와. 그래서 한국과는 누구한테요? 시진핑 얘기하는 시진핑이 저기 누구한테? 우원식 의장하고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얘기하면서 그 동계올림픽 때. 아, 동계올림픽 심지어 때. 저장성에 당석이 할 때 좋은 예가 한국이었다면서 한국이 본복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로 하고 여러 가지 세계 무역 질서를 틀어뜨리면 안 된다. 공급망을 중요시하고 우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구속 작업으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이득을 저희가 취하고 왔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뭐 다른 거 다 얘기해서 진짜 제가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조금 더 쌩하게 느꼈어요. 북한에 대해서. 조금 쌩하게 느꼈고 이거는 오히려 엮이면 곤란해지니까 미리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쌩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막는다든지 무슨 무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은근히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쌩한 바람이 느껴졌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언론이나 지금까지 세계 언론도 그렇고요. 자꾸 북중러의 밀착을 얘기하는 거 있죠. 완전히 날조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네. 그것도 기자회견 때나 특파원들하고 할 때 강조를 했었는데요. 중국은 이 전성절에서 뭔가 자기들의 리더로서의 발돋움하고 싶은 의도는 있지만 북중러 3자를 묶어서 자기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미일을 묶을 수 있는 미국한테 빌미를 주니까. 그리고 한미일의 이 결합도보다 북중러는 너무 느슨하고. 아, 더 느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예측했잖아요. 북중러 회담한다고. 저는 그때도 안 한다고 분명히 안 말했어요. 김희교 교수님하고 분명히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서 한다고. 자꾸 이렇게 신냉전을 몰고 가면 우리 국익에 좋은 것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을 꼭 드리고 그렇지. 싶어요. 예. 계속 일부러 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언론은 그게 또 클릭 장사가 되나 봐요. 맞아요. 이렇게 네. 막 냉전 체제, 그렇죠. 막 북중러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또 안 좋은 편으로 재밌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갔는데 그거는 결코 아니다. 도움이 안 된다. 그 북한 중국 측 그 싱크탱크 쪽에서 얘기하기를 미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잘하셨는데 그 먼저 일본을 가고 미국 간 거는 우리는 굉장히 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그거는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요? 물론 경제적 관세 문제 이런 것들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이 묶이면은 결국은 그 명분을 제공해서 중북러가 묶일 수밖에 없잖냐. 그런 차원에서는 그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북중러도 삼각 신냉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확실히 의원님은 그 친중이네요. 중국러라고 농담 하나 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가서 네.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오로지 상무위원장한테 한국의 예결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코베는 중국하고 친한 사람한테 국가 돈을 맡겼어요. 이러더라고 농담으로. 그런 농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중국하고 가깝다 그래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그런 농담은 이게 농담에서 그칠 문제가 아닌데 약간 그래도 거기서도 뭔가 좀 우리의 그런 뉘앙스를 알고 있나 보네. 아무래도 제가 몇 번 만났으니까 이제 친근감이 있었겠죠. 1년 안에 4번 만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간의 그 뭐 어떤 협중 정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하거나 실망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게 좀 있나 보네요. 그럼요. 대신 뭐 본인들도 꼭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협중, 한학령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난번 특사 갔을 때도 했고 예. 본인들도 노력하겠다 했고요. 그럼 한한령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자, 문화교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문화교류에 대한 건 굉장히 매력적인데 양국이 조심할 부분도 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대부분은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것들을 양국이 공동 투자해서 공동 제작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왕부장도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고 온 것은 네. 다른 것보다 공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공연이요? 공연, 아이돌 공연. 아이돌 공연. 아이돌 공연을 중국에서 우리가 몇 번 제안을 했어요. 북경이나 상해에서 이렇게 하면 네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마음이 가까워지고 풀리지 않겠냐. 네네네. 그랬더니 그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다. 좋은 문화 왜요? 본인들하고 체제가 달라서 좋은 그 해결 방법은 아니라 생각한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왜요? 너무 빠져드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쪽은 아무래도 자유롭잖아요. 네. 거기서 응원봉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 중국은 굉장히 그 생각을 잘 조심하죠. 우리 민주주의 국가하고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모이는 거에 대한 위협을 느끼나 보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방식은 그 공연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로 막겠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작은 규모로 해보고 이런 얘기는 했는데 쉽진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요? 강구로 불러들여서 하는 것이 더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있고 중국식 북한 이런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이런 미풍양소, 그러니까 예쁜 남자들이 나와서 춤추고 수십만 명이 광적으로 흔들어대는 거를 그들은 체제 위협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저 같은 남자가 흔드는 거는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적인 이유도 네.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남자 여자 복장이나 뭐 화장하는 법부터 많이 섞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중국은 자국의 문화를 강조하면서 그와 같이 일종의 그들이 보기에는 서양식으로 문화가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독자적인 문화를 수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공연보다도 아이돌 공연에 대해서는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요. 시진핑 주석이 문화로서의 커가야겠다. 이게 산업이 된다는 걸 요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글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진출했을 때 잠깐 막았던 것처럼 중국의 문화가 더 강해질 때까지 상업화될 때까지도 조금 자제시키는 게 좋겠다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적당하게 자신감이 생기면 너자투 같은 경우에는 2조 1,000억을 벌었어요. 만화 영화로.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이제 본인들이 강해지면 더 자신감 있게 할 텐데 지금은 확실하게 한류가 K 컨텐츠가 좋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이거 진짜 제가 어제 외통에서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미국이 우리 기업의 공장을 미국에다가 그렇게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 취급을 하면서 300명을 무섭더라 이거. 체포하고 구금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를 그렇게 요구하면서 비자 발급은 또 안 해줘. 그래놓고 불법 체류자래. 그래놓고 구금해? 진짜 내가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 정말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그 체포의 그 현장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리에도 발에도 족쇄죠 저게. 모욕적이죠. 저뿐만 아니라 지금 빠진 게 있는데 여기 뭐 헬리콥터로 거의 군사 작전을 방불하게 하고 이거 뭐 테러리스트 진압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방국이 아니에요. 우리 동맹국입니다. 동맹국.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공장 지으라고 해서 해놨더니 이렇게 한다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You know, look, they're doing their job. That's what they have to do. These are people that came through with Biden. They came through illegally. They came into our country. So we have to do our job. 와, 진짜 너무 열받는데 이거는요 트럼프가 그냥 깡패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트럼프가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는요 깡패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국을 향해서 질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 정부를 까는 용도로 활용을 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까? 한미동맹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의 선봉장 미국이 대한민국을 손절하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의 경고라니요. 트럼프의 깡패짓입니다. 뒤통수 맞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뒤통수 때린 것이 잘못한. 똑바로 합시다. 제가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분들에게 과거를 말씀드릴게요. 바이든 정부 때 자 보십시오. 조지아 아주 신이 나서 미국 상하원 합동해서 회의연설에서 2번 3번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 그렇게 투자하면서 단 하나 받아내지 못하고 IRA법에서 $7,500씩 전기차에 보조금 나오는 것도 못 받고 아메리칸 파이만 열창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진짜 시원하네요. 국민의힘 김준영 아, 진짜 국민의힘은 뭔가 야 우리 호재 잡았다는 느낌처럼 보여요. 아이고 잘 걸렸다 하고 어제 그게 말이 돼요? 매일 밀리다가 한 건 잘 잡았다 해가지고 몰아붙이는데 저 사람도 한국 국민 아니에요. 아,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가 됐는데. 말은 우리 국민이 저렇게 억류되는데 흥분하는데 실제로는 신이 나서 지금 정부를 그런 것 같아요, 때리는데요. 진짜. 사실도 틀린 거예요. 예. 저게 물론 아주 이 정부가 완벽하게 잘못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문이 미리 퍼졌고 트럼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사실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이슈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실무 협상은 뒤로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서 저는 실무 협상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미국 측에 요구해야 되는데 진짜 이 문제는 바이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때는 그나마 동맹이 서로 인정이 됐고 미국이 아쉬운 때였어요. 바이든 4년 동안에 200조 정도를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만 한 게 133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받은 돈이 200조인데요. 우리가 투자한 게 133조고요. 예. 그 투자의 핵심이 저 조지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가지고 연설에서 신이 나가지고 기립박수 받으면서 저렇게 실제로 조지아 저렇게 맞아. 막 떠들었는데 예, 예. 한 개도 요구한 게 없어요. 아. 그때 우리가 투자하면서 그때 이 말만 했으면 바이든은 다 들어줬을 겁니다. 우리 이거 투자하려면 비자 바꿔줘야 필요하다. 된다. 캐나다하고 멕시코는요 무제한으로 취업 비자 줍니다. 우리만 안 줘요. 우리만 없어요? 우리만 없어요. FTA인데도 없고 투자를 하면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저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1년에 8만 5천 개밖에 안 줘요. 예. 8만 5천 개 중에 우리가 평균 2천 개 받아요. 근데 그게 다 조기에 다 마감됩니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투자에 관한 특별 비자를 받아 이제 와서 트럼프가 필요해? 그러면 줘야지. 뭐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좀 전에 김준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보충을 하면 나프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USMCA라 해서 캐나다나 멕시코는 특별한 관계라 생각해서 그 무제한 비자를 주는데 예. 꼭 그 나라를 말고도 호주, 싱가포르, 칠레는 특별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E3 비자라는 걸 통해서 전문직들에 대한 것들은 비자를 내주고 있어요. 거기도 아무나 이렇게 이민 오는 거에 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겠죠. 불법 이민이나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네네. 싱가포르나 호주나 칠레는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거의 모델을 잡아서 우리도 E4 비자를 특별하게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배터리는 우리가 가서 니네 시장에서 파는 거 아니야? 아까 트럼프가 얘기한 게 이런 의미거든요. 니네 공장 짓고 투자하는 것 우리 미국에 가서 파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것도 불법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좋은 기회는 우리가 가장 강한 무게가 좀 조선이잖아요. 네. 조선, 하나용션이나 지금 현대에서 들어가서 이제 배를 져줘야 되는데 네. 제조업이 다 망한 나라니까 지금 미국은 네. 이때 영주권까지 요구를 해야 되고 또 특별하게 E4에 대한 한국에 대한 특별 대우해라 이런 것들을 후속 협상을 할 때 이번 기회를 해서 니네들이 우리한테 동맹인데 동맹에 대한 대우를 안 했으니까 강하게 요구하면서 그걸 받아내야 됩니다. 아,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미국 사람 쓰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공장을 져야 되잖아요. 네. 공장을 짓는 노동자들을 미국 사람들을 쓰면은 임금도 높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니까 네네.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거나 또는 또 외국인들을 쓰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중간 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공장 짓는 노동자들이 주로 이번에 이렇게 당했거든요. 네. 근데 투자해줬으면 투자한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죠. 아니 근데 트럼프가 왜 갑자기 이 짓을 한 거예요? 보세요. 예. 트럼프는 지금 몰랐다고 그랬어요 일단. 근데 알겠습니까? 지금 잘 보시면 정상회담 때도 3시간 전에 네. 띄우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기는 페이크 뉴스라고 괜찮고 하면서도 마가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내버려둬요. 네. 그러니까 반이민은 트럼프가 가진 가장 큰 무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모른 척하고 마가 쪽에서 이번에도 자기가 신고했다고 조지아주의 네, 공화당 공화당 의원이 총까지 들고 와가지고 예. 서서 자기가 신고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조지아 얼마나 왜곡된 가짜 뉴스냐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조지아 그 주민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페이크 뉴스예요. 왜냐 공장을 건설 아직 98% 공정이었고 완성된 다음에 조지아 사람들을 취업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전에는 그 공장 설계 이런 것들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니들 여기 와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공장 지으면서 우리 주민은 정작 혜택을 못 받아.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 우리를 길들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의심되는 건 뭐냐면 열받네. 향후에도 지금 보조금 가지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한테 준다는 보조금, 공장 지고 나면 준다는 보조금을 지분으로 매입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열받지. 그것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 전체를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그 무슨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강탈이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김준영 의원이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 이거 아주 강력하게 또 질타를 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왜 우리 요구는 안 되는가?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다가 조건부로 비자를 안 주면 투자 못한다고 왜 얘기 못합니까? 그렇게 가셔서 협상에 이기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 같습니까? 저 그 실태 조사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미국이 긴장합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영어 가르치고 관광하고 가는 거는 불법 아닙니까? 저 외교부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사법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임금 경쟁이 돼서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싸게 영어를 가르치니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학원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도 영어 교수인데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싼 값에 그리고 여름 캠프 때 같을 때 불법 관광으로 들어와서 그들은 여행하는 겸 돈 버는 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그게 피해를 입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조사해가지고 미국한테 경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체포해야 돼. 먼저 그 박정호 와건부터 쳐. 무조건 해야 돼. 네, 오늘 이럴 줄 알고 우리 저 미국인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네, 한국 강사들만 해서 토픽을 썼습니다. 성견지에 있었어요. 이것도 블랙 영혼으로 이미 정보를 취합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시원하더라고. 맞는 말이고 왜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 당한다고 해갖고 우리한테 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야. 한 번 당하니까 더 뽑아 먹더라고. 그렇죠. 진짜 보니까. 그거 시원하더라고 저거. 예. 저는 이 국가 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볼 네.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 간 이런 사건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은 철사줄에 묶여갖고 케이블 티에 묶인 300명의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미 동맹의 역사상 전례 없었던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진짜 큰 사건이야. 한미 동맹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런 대우를 받은 것도 아마 처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건 단순히 비자 문제나 투자 문제의 방법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비자의 문제였다면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협상과 대화가 잘 되는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는 이런 비전 문제가 있다. 너희들 주의하라 그러면 그러네. 당장 고쳤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사작전하듯이 300명을 다 쇠고랑을 채우고 끌고 가서 이제 퇴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테러범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주권 국가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뿐만 아니라 동맹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김정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마가 세력의 핵심 사고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19세기에 미국의 정체성을 가질 때 형성되었던 외국인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인정주의인데요. 그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는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민족이 자기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저들은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한국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만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것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의 요구는 우리 들어줬고 웬만한 거 다 들어줬어요. 네. 이제 우리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해야 돼요. 왜 우리 국민이 끌려가서 저런 대우를 미국에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요구해야 돼요. 네. 저것뿐만 아닙니다. 요즘 뭐 진실의 방이라고 말하는 비자를 다 주고 나서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입국할 때 끌려 들어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벌써요. 이유도 없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학 가 있는 학생들은 언제 한국으로 퇴출될지 모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서방에서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동맹인 한국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 리스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중국도 무비자입니다. 중국에 우리 반도체 공장들 많이 있어요. 아마도 수많은 반도체 공장 종사자들 중에 그냥 특별히 일하는 워킹 비자 안 받고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추측건데. 네. 그럼 만약 중국이 그 사람들을 다 출연해서 300명 줄 세워서 밧줄로 다 묶고 참 난리 났어. 그러면 중국 그런 쳐들어가야 일이- 된다 그럴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지금 이재명 리스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쟁하자고 그럴 거예요. 맞아요. 지금 바로 침공해야 된다고 그럴 겁니다. 이건 미국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문제를 따져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하면서 좀 더 평등한 관계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실제로 저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영어비를 전수조사. 전수조사 하고 해야 돼. 거꾸로 만약에 미국에 여기 와 있는 강사로 돼 있는 사람을 저렇게 줄 세우고 아니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에서 말도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페이스메이커 할 테니까 피스메이커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피스메이커라는 걸 조언을 잘 들어야지 왜 트러블 메이커랍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제가 블랙용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중국에 자꾸 가고 외교를 제형을 넓히는 이유가 사실은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하지만 반발이 심하면요 또 꼬리 내립니다. 맞아. 중국 유학생들 처음에 무더기 막 하버드에서 문제 걸었잖아요. 그러다가도 다시 6만 명 받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줘야 돼. 할땐 안미 경쟁도 중요한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질 이제 시대가 아니다. 네. 그래서 안보는 미국인데 경제 동맹까지 같이 하고 갔어요. 그러면 거꾸로 중국도 안보도 중요시하면서 경제 이익을 가져야 되는데 네. 하나의 좋은 지렛대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막 할 때 야 우리도 중국하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 너네 조심해 이렇게 하는 그렇지. 지렛대 충분히 쓸 수가 있어. 써야 돼. 근대 국민 국가의 존재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그 국민들 주권 국가의 국민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국가는 네. 어떤 행태로든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미국이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지들은 라는 그거 영화에서도 맞아. 그렇듯이 그들은 한 명의 미국인이라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전쟁을 각오하고 가서 구합니다. 네. 그런 나라가 300명의 멀쩡한 저분들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이 안 돼. 진짜 난 너무 열받더라고. 진짜 이번 기회에 우리 그 국민의힘도 우리 진짜 딱 요 한 건만이라도 우리 국민들 힘 쫙 모아가지고 미국에게 한번 좀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 한 건만. 그리고 다시 또 국민의힘은 뭐 윤호긴 하러 가. 이건 하고 일단.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 아, 뭐 혈압 오르네. 내일 일단 그 전세기 네. 뜨는 건가요? 뭐 전세기는 가는데요. 네, 그건 뭐 일단 당장은 뭐 그게. 근데 이게 결국은 또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추방으로 기록될 것인지 네. 불법 그러니까 여권법 그러니까 비자 불법 이걸로 하는 건데요. 지금 추방은 어떻게든 아마 기록이 안 남게 할 텐데 이분들이 이게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면 다음에 심사 이제- 비자 실제 심사할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로 안 내주거든요. 네. 제한을 받.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그거는 기본.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한테 투자에 관련된 비자는 무제한이든지 그럼. 충분히 받아내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사과 받아내야 돼요. 사과 받아야 돼. 사과 받아야 진짜. 이 부분 이렇게 다룬 사과. 거. 예. 아니, 과도하게 다룬 겁니다, 이거는. 이건 진짜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요. 네. 매블쇼 자주 불러주십시오. 와서 참선하는 동안 이렇게 처음 봤다 그러는데 반성했고요. 삼선이신데. 삼선이신데. 와. 아니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데 계속 당선되셨어? 조용히 해야지 되는 지역입니다. 61년 만에 처음 지역구에서는 됐습니다.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지역구에서. 한노위원장도 했고요. 네. 예결위원장도 했습니다. 저 윤석열이가 네네네. 뭐 했어요? 탄핵 남발했다. 그다음에 입법 농단했다. 네. 예산 농단했다. 예산 농단한 사람이 접니다. 아, 이거 지역구에서 인기가 굉장하신가 그러신가 봐. 보네요, 삼성.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외교 관련해서 자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미국 얘기하다가 약간 뒷목 좀 땡긴 것 같아요, 저. 아, 좀 힘들죠. 좀 저도 어제 외통위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막 하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제가 여기 출연자이면서도 체육 진행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국민들이 보통 상식에서 이 어려운 외교 문제도 바라봐요. 사실 오늘 처음 제가 재욱 씨가 이게 화난다라고 할 때 그게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적 분노라고 말하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걸 건드리면 일어나는 분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 재욱 씨 같은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맞아.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빵프로 쓰레기를 좀 얻어낼까 맞아.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맞아, 진짜 다 이번에 뭐 전 세계 이 얘기하지 그거 네. 온단 말이야. 네. 그럼 이 사람들 다음에 비자 발급 어려울 텐데 폭력을 일단은 기본값으로 전제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비자 발급 안 나오면 이 얘기하더라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와, 이거 진짜 너무 동의합니다. 이건 한미 동맹 역사에 있어서 기록될 만큼 네.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미국이 19세기로 지금 대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걸 뭐 민주당의 잘못이다,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미국 내-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됩니다. 네. 미국 내 양심 있는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어떻게 투자하는 나라에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미국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미국 이익에 손해더라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는 이득의 관점, 손해의 관점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인도가 그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는 참석하고 전승절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승절의 그 승자는 김정은이 될 수도 있고 시진핑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디 총리도
승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세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한다 이런 것 때문에 관세 세게 때리겠다니까 그래? 자 우리 저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도 같이 협력할 수 있어 하면서 관세 전쟁을 더 유리하게 갖고 갔거든요. 네. 사실은 서방 국가만 이렇게 생각했지만 인도라는 그 엄청난 나라가 또는 브라질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세계 판도가 달라지고 트럼프가 저렇게 모랄 쪽에서의 무너져 있는 미국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지금 동맹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국이 빨리 직시해야 되고 이런 엉투장투한 투자한 국가한테 동맹인데 거기서 어떻게 체포를 막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너무 저도 열받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막 열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끝날 때 이제 막 열받기 시작하셨어. 진짜 근데 이게 뭐 악의적이라서 언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뭐냐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 노예 근성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안 좋은 이거 관성이 있네요. 안 좋은 관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관성을 일단 빨리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 근성이. 노예 근성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